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가 내일 오후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열립니다. 감귤의 도매 가격을 생산지인 제주에서 정하는 제주형 공영 도매시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도 마련됩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일정을 송원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도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내 농어민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43개 단체가 참여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도민운동본부는 내일 오후 4시 제주시 노영오거리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핵오염수 저지를 위한 제3차 제주 범도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내일 집회에는 해녀들과 어민들은 물론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할 계획입니다. 제주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오후 3시 제주도 농어업인 회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감귤 도매 가격을 생산지인 제주에서 정하는 산지형 도매시장 도입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현재 경북 안동시가 사과의 기준 가격을 제시하는 산지형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에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보고회가 모레 봉계동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봉계동 매립장은 1992년부터 운영돼 2019년 사용이 종료됐고 다음 달 말 흙으로 덮는 복토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제주시는 11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운영해온 도내 지정 해수욕장 12곳이 오는 31일 폐장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막바지 물놀이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폐장한 이후에도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안전 통제 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을 실천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2023 재활용 나눔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제주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재활용 물품 알뜰 장터와 어린이 벼룩시장, 재활용 자원 보상 코너 등이 운영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방사능 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방사능 검사와 안내를 확대한다곤 했지만 도민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도내 한 마트의 수산물 코너.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24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건어물과 냉동 수산물의 매출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염수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그런 어떤 해로운 영향 때문에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망설여지죠. 방류가 시작된 만큼 이제 정밀한 검사와 정확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 제주도는 검사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대책을 지난 22일 내놨습니다. 시내의 11개 대형 건축물에 있는 전광판, 그리고 1250기 그 버스 정류주 그 전광판을 통해서 저희들 표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통시장 입구라든가. 하지만 현실은 계획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버스 정류장을 확인해 보니 제주도가 말한 방사능 안전 신호등 상황은 10분 가까이 기다려야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안내판에는 지역별 안전 현황 정보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어서 시민들이 방사능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도내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들어본 적은 따로 없고 핸드폰 같이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확인하려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서너 차례 클릭을 거쳐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파일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일부 수협 위판장에서 검사한 결과만 확인할 수 있고 도내 해역에 대한 검사 결과는 별도로 한 달에 한 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수산물과 식품, 연안과 해수욕장의 방사능 검사 현황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안내판에 부산바다 13개 지점에 방사능 분석 현황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 단계, 유통 단계에서 몇 건을 분석을 했는데 몇 건이 적합한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원산지 표시 단속은 몇 건이 단속이 되었고 이상이 없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위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검사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태양광이 풍부한 해남 솔라시도에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조성됩니다. 전라남도와 한전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삼성물산 등 7개 기업이 투자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98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된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현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갖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지구 1기가와트 태양광 발전단지가 건설되면 솔라시도에는 아리백으로 상징되는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가 완성됩니다. 이곳 솔라시도가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땅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투자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다. 풍부한 태양광 전력을 기반으로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집적화 단지가 조성됩니다. 산업부 주관으로 전남도와 한전 7개 투자 기업이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 파크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개 투자 기업은 4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25개 동을 오는 2037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 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데이터 센터 한 곳을 운영하는 데 드는 전력량은 연간 1기가와트, 4인 가구 6천 세대가 사용하는 규모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 센터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전력망 불균형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산업부는 전력망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센터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같이 법무처적으로도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지역 분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태양광 생산 규모는 6.6기가와트로 국내 태양광 전력 생산량의 22%를 차지하는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과 전력망, 토지 가격을 감안하면 데이터 센터의 전남 유치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의 한 농촌마을 이장이 주민들 공동 공간인 마을회관에 세입자를 들여 수년간 월세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들여 마을회관을 원룸 형태로 고쳐준 보은군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장은 받은 돈을 마을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보은군의 한 마을회관. 경로당을 지나 2층에 올라가자 호실 번호가 적힌 방 5개가 나타납니다. 내부엔 화장실 겸 욕실이 딸려 있고 드럼 세탁기와 전기 레인지, 인터넷 TV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방마다 가스가 따로 공급되는 등 최근까지 사람이 거주했던 흔적도 확인됩니다. 매달 돈을 받고 세입자들을 들인 겁니다. 표있은 데가 많고 이제 뜨내기로 이제 들락날락하지 뭐든 애기서 사는 사람은 있고 지금은 저 밑에 다리 있는 사람들 갈 데 없고라니까. 마을회관에서 월세 임대 사업이 시작된 건 리모델링이 끝난 뒤인 2020년 초. 2층은 원래 회의실이었는데 공부방과 반상회실이 필요하다는 이장 요구에 보은군이 보조금 1억 원을 들여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장은 새로 만든 방들을 한 달에 25만 원에서 32만 원 사이를 받고 건설 현장 노동자 등에게 빌려줬습니다. 건물 용도상 임의로 임대할 수 없고 보조금 사용 목적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선거법 위반으로 이장 자격을 잃은 2년여의 기간에도 자신이 마을회 계좌를 관리하며 불법 임대를 계속했습니다. 모두 3년 반 동안 이장이 자기 명의의 마을회 계좌로 받은 월세는 스스로 밝힌 것만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장은 불법인 줄 몰랐고 비워두는 게 아까웠다며 월세는 모두 주민들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 내역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다가 올해만 좀 썼어요. 그만큼만 올해만. 마을에 쓸 돈만 썼지 저는 개인적으로 10원 적게 번지는 게 없어요. 저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 감독해야 할 보훈군은 3년이 넘도록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거듭되자 해당 이장을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월세 수익에 대한 환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를 통해 이장이 챙긴 돈이 있거나 임대사업을 위해 리모델링을 요구한 걸로 드러나면 보조금 1억 원도 회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네, 8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구름 낀 가운데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흐리고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는 중국 대륙에서 발달한 이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는 남풍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구름대의 폭이 좁아서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한라산 남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제주에는 10에서 60mm, 산간 지역은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북부 지역은 구름 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무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북부와 서부, 동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 현재 기온 동부 지역 28도, 북부 27도, 서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31도, 서부와 남부 30도, 산간 지역은 2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마라도와 가파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해상에도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서 수요일부터는 폭염이 누그러들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체전선의 발달과 또 남쪽 먼바다에 있는 태풍의 이동 경로 또 발생에 따라서 날씨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마라도 하수와 쓰레기 처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박 2일 동안 마라도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을 개선하고 해양 쓰레기 처리 인원 추가 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라도 인근 고수온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어민 피해 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 1리에 은퇴자 공동체 마을이 조성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 올레 공모 사업을 벌인 결과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 1리 동백마을을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분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은퇴자를 대상으로 장기 체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2025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제주 지역 교권 보호 대책이 조만간 발표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30일 김광수 교육감이 직접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교내 전화통화 녹음 시스템 개편 방안과 교권 전담 변호사 신규 채용, 교장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좌읍 세화리 다랑시 오름에서 중산간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도로 길이는 3.1km가 연장됐고 도로 폭은 기존보다 4배가량 넓은 12m까지 확장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도로 확장으로 다랑 쉬오름 탐방객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농산물 유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